반갑습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공부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전시를 하세요. 그때 전시할 옷을 만드셔서 바디에 걸어 놓으셨던데 너무 이쁜 거예요. 보는 순간 저도 요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온수 솜으로 만들었고, 요즘에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누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최대한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옷을 만들었더니 약간 슬림한 느낌이 있어서요, 반 치수 정도 더 키워서 패턴을 그릴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절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앞쪽에도 절개가 있고 소매도 절개가 있고 뒷판도 절개가 있습니다. 이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머니입니다. 보통 이런 옷은 웰트 포켓이 많은데요, 여러분 웰트 포켓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절개선에 바닥은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특히 절개선 따라 누빔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주머니를 만드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옷은 안단을 골선으로 넣어야 되고, 또 옷 자체가 크다 보니 소매 폭도 넓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 달아 놓으면 좀 더 멋스럽고 넓은 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입는 옷이다 보니 컬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탠드 컬러가 있고, 저는 지금 속에 넥 워머를 해서 더 따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넥 워머를 속에 하고 겉에 입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목둘레를 조금 더 넓게 파 두셔야 됩니다. 인강 수업 때는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영상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촬영은 자세하게 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많이 걸러내는 편인데요. 우리 밴드에서 투표를 했더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특히 패턴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외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만들어 보시고 우리 꿈꾸는 재봉틀 밴드에 작품 자랑 올려주세요. 상의 패턴을 그릴 때는 뒷판 먼저 그리시고, 뒷판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먼저 기초선 5cm를 띄워둡니다. 위쪽도 5cm 간격을 두세요. 항상 패턴을 변형하기 전에 본인 치수에 맞는 원형을 그려주세요. 우리 인강 초급반 들으면서 가봉해 보셨을 때 여러분 치수 있죠? 그 치수대로 먼저 그려줍니다. 저는 5 치수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진동 깊이 21.5, 등 길이 38cm, 엉덩이 길이 18cm. 요까지는요, 진동 깊이, 즉 가슴선 버스트 라인입니다. 표준이 21.5cm고 역시 뒷목점에서 등 길이, 웨이스트 라인, 허리선이죠. 요 선에서 18cm 또는 20cm,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의 그릴 때는 힙 라인, 엉덩이 선이죠. 그리고 총 기장입니다. 총 기장은 저는 이 종이에 맞추어서 기장을 102cm로 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요, 아래쪽에 종이를 덧대어 보세요. 키 크신 분들은 적어도 110에서 115 정도는 되어야지 기장이 넉넉하게 길어집니다. 뒷품, 즉 등품은 표준이 17.5cm이고 가슴둘레 나누기 4 그리고 여유분 2cm 하면요, 5 치수는 23.5cm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게, 이런 원형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초급 과정을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유튜브 촬영할 때 매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목점은 기본이 7.5cm입니다. 위로 2.5cm 올라가세요. 7.5, 2.5 올렸는데 이게 지금 겨울 옷이다 보니 컬러 안쪽에 스카프를 맨다든지 또는 저처럼 넥 워머를 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7.5가 아니고 8cm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평소 치수보다 0.5 정도 더 키우세요. 그래야지 목둘레가 넓어지고 그 안쪽에 스카프를 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7.5cm 가고 위로 2.5cm 올렸습니다. 요 기초선에서 1cm 내리시고 뒷목점에서 자신의 어깨 너비의 반, 저는 여기서부터 19cm 왔고 제 어깨보다 0.5cm를 키운 겁니다.
평소에 저는 18.5로 잡는데 오늘은 19cm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그리고 뒷목점은요, 0.5를 파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딱 파놓으세요. 이 옷은 외투기 때문에 속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품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유니클로 네이 같은 거를 입고 바로 외투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품도 조금만 키우면 되고 진동 깊이도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속에 기모가 들어가 있는 맨투맨 또는 스웨터 이렇게 입는 분들은요, 진동 깊이도 많이 내려줘야 되고 품도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가슴선 아래쪽으로 품을 많이 키워줄 때는 어깨도 같이 키워줘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일단 저는요, 진동 깊이는 요 기초선에서 4.5cm 내렸습니다. 품은 2.5cm 키우겠습니다. 즉, 요 겨드랑이 아래 점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깊어지고 품도 커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밑단은 8cm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진동둘레를 그려주실 때는 어깨 끝점과 등품 그리고 겨드랑이 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소한 이 어깨 끝점과 등품 차이가 1cm는 돼야 됩니다. 지금 저는 1.5cm 차이가 나는데요. 등품을 0.5 키워주면서 어깨 끝점과 차이를 1cm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등품도 키우고 전체적인 품도 키우고 진동 깊이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는 이렇게 진동 둘레를 그리다가 지금 이렇게 깊어졌으니까 진동 둘레가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소매통도 당연히 넓어지고 소매산 높이도 높아집니다. 아시고 계세요, 미리. 이 옷이 얼핏 보면 옆선이 일자처럼 보이지만 저 나름대로 살짝 라인을 주었습니다. 허리선에서 1cm 들어오세요. 곡자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두고 한 번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곡자 머리를 들어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세요. 요 점이랑 엉덩이 선이랑 딱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 선보다 바깥으로 0.2 정도 나가세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다가 한 5cm 정도 덜 왔을 때 이렇게 스톱하는 겁니다. 스톱 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곡자를 그대로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서 곡자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 좀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요 엉덩이 치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나가면서 엉덩이 치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넣었습니다. 요까지 해두시고 앞판 그려볼게요. 앞판 그리실 때는 종이를 180도 돌려서 이렇게 반 바퀴 돌리세요. 이제 이쪽이 위쪽이죠. 그러면 앞판 그릴 때 똑같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앞쪽에 중심선을 그릴 때는요, 미리 12cm를 띄워 놓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세요. 중심선까지 선을 연결시켜 주세요. 총 기장이 이까지지만 앞판은요, 뒷판보다 무조건 앞처진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트와 별개로 앞처진 분량을 1.5cm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앞판이 뒤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등 길이가 허리선에서부터 뒷목점까지의 길이가 등 길이라고 했습니다. 앞 길이는요, 역시 허리선에서부터 길이를 재어주시는데 요 선 그대로에서부터 재어주시는데요. 앞 길이는 등 길이보다 다트 폭만큼 더 길어야 됩니다. 그게 앞 길이에요. 보통 등 길이가 38이라면 앞 길이는 40.5입니다. 그 이유는 다트 폭을 대체로 2.5로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똑같이 요까지 되면 38이죠. 근데 앞판은 40.5라고 했습니다. 다트 폭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면 요게 앞길이가 되는 겁니다. 다트 폭만큼 더 키워주세요. 뒷판 연목점 7.5 간 것처럼 앞판도 똑같이 7.5 갑니다. 대신에 뒷판은요, 0.5로 더 넓혀줬지만 앞판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판은 그대로 두세요. 즉 뒷판이 앞판보다 0.5가 더 넓어집니다. 자, 요 선에서 아래로 4cm 내려가세요. 0.5 팠는 곳에서부터 어깨 길이를 재어보면 저는 지금 11.5가 나옵니다. 똑같이 연목점에서부터 11.5
되는 곳에 점을 찍고 선을 긋습니다. 자, 등품 길이를 재어보세요. 키웠는 치수. 재어보면 지금 저는 18cm가 되는데요. 앞품은 등품보다 1cm가 작습니다. 앞품은 17이 되는 겁니다. 17 되는 곳에 선을 그으세요. 자, 이 품은 원래 23.5였고 앞판에 다트가 있습니다. 연목점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유장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저는 유장 26으로 잡겠습니다. 유폭 9cm, 다트 폭은 2.5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5만큼 나중에 다트를 박든지 MP를 시키든지 하겠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없어지면 앞뒤판 옆선 박을 때 길이가 앞판이 짧아지겠죠. 이만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앞판은요, 다트 그리는 만큼 옆선을 늘려줘야 됩니다. 요만큼 없애주는 만큼 길이를 위로 더 늘려서 그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옆선 길이가 앞뒤판 재어보면 똑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앞판처럼 빨간 색깔로 변형시켜 봅시다. 진동 깊이 4.5 내려온 것처럼 앞판도 똑같이 4.5 내려가세요. 자, 저는 마침 여기인데 만약에 다트를 침범한다면 BP점에서 그 침범했는 곳까지 선을 긋고요. 거기서부터 다트 폭만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피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니까 그대로 나왔는 폭만큼 똑같이 나가세요. 똑같이 2.5. 그러면 겨드랑이 점이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품이 커졌겠죠. 밑단도 나왔는 폭만큼 똑같이 나가세요. 자, 겹쳐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리 들어가는 치수만큼 똑같이 1cm 넣고 곡자머리 처음은 아래쪽, 두 번째는 위쪽, 그리고 엉덩이 치수보다 0.2 바깥으로 자를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수도, 이쯤에서 수도, 그리고 자를 돌려주세요. 이제 자머리를 살짝 아래로 내려주면 엉덩이 치수랑 내려오는 선이랑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요 아래쪽까지 연결이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자, 치수가 커졌으니까 다트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2.5 찍으시고, 자, 요렇게 다시 그어주세요. 진동둘레는 어깨 끝점에서부터 앞품에 닿으면서 겨드랑이 점까지 갑니다. 많이 휘어졌는 곳 잡고 BP점에서부터 0.5 정도 MP 시켜주겠습니다. 여기도 MP. 나중에 접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앞판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 단추 여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옷이 더블이라면 더블 되는 만큼 앞으로 내어 그려주면 되고, 보통 한 7cm, 8cm 정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싱글로 단추를 일자로 달 것 같으면 지금 이 옷은 두껍기 때문에 한 3cm 정도 나오면 됩니다. 여기 앞중심 앞쪽으로 3cm 내어주세요. 패딩 원단일 때 3cm예요. 보통 여러분들 자켓도 만드는 일반 모직 같으면 2.5cm만 나와주면 됩니다. 앞목점은 옆목점과 똑같은 기준으로 7.5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 옷은 스탠드 컬러입니다. 턱에 닿이지 않도록 여기서 2cm 내리겠습니다. 총 9.5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큰 틀을 잡아 놓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디자인으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칼라를 달아야 되니까 목을 조금 넓혀 주겠습니다. 0.5 팠는 곳에서 1cm 더 파주세요. 그러면 앞판도 똑같이 1cm를 파주세요. 뒷목 0.5 내려주세요. 아몰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뒷판은 0.5 내렸지만 앞판은 좀 전에 2cm 내렸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너무 아물자를 이렇게 세워서 동그랗게 그리지 말아주세요. 칼라 달면 이쁘지 않아요. 이 옷은 절개가 되어 있는데 절개 위치는 뒷목점에서 저는 4.5 약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점을 찍었습니다. 요 위치랑 엉덩이 아래로 2cm 내렸습니다. 요까지 연결시켜 줄 건데요. 허리선에서 중간쯤에 눈대중으로 점을 찍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보다 한 0.5 정도 휘어지도록 곡선을 그어주세요. 곡자를 너무 아래쪽에 내리면 여기가 불룩해집니다. 곡자를 올려주고, 잘 모르겠으면 직선으로 연필 그으세요. 그 연필선보다 0.5 더 휘어지도록 곡자를 잡으세요. 이게 많이 휘어지면 나중에 라인이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박음질하면 원단이 울어요.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곡자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다 보면 여기가 뾰족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닿이는 게 아니고 가다가 수도 공간이 떠 있죠. 이 사이로 곡자를 더 위로 올리세요. 더 휘어지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과 이 부분 잘라서 연결할 때 너치가 있으면 편하겠죠. 전체 중에 가운데 정도 너치 잡으세요. 그리고 진동 둘레가 이만큼 커지니까 소매통이 커지겠죠. 너무 넓겠다 싶으면 진동 둘레를 좀 줄여주세요. 자, 여기서 9cm 가량 내려오세요. 그대로 평행되도록 선을 긋고 0.5 이렇게 MP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절개가 되어 있을 때는 어깨선부터 내려오지 말고 절개선에 닿이도록 MP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접어버리면 나중에 진동 둘레가 0.5 줄어들겠죠. MP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르는 부분이니까 가위로 이렇게 자른다 가위 표시를 해 두시고요. 보통 우리가 자켓은 뒷중심에 1.5cm씩 파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딩 원단이기 때문에 자른 다음에 박으면 보기 싫어요. 여기는 그대로 골선으로 재단하겠습니다. 이 선이 그대로 뒷중심이에요. 센터, 백, 라인. 자, 옆선 쭉 갔을 때 밑단 끝나는 곳에서 약 1.2cm 정도 높이 전체의 가운데쯤 닿이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시키세요. 저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허리선의 가운데쯤에 식서 방향 표시를 하겠습니다. 식서 표시는 중간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 끝까지 최대한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려나가는 이 부분은 또 허리선의 가운데쯤, 여기가 중심이고 더 크죠?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고 B1, 뒷판 중에 첫 번째 상이라는 뜻입니다. B1, 여기는 B2. 나중에 이 부분은 원단을 배색해도 이쁘더라고요. 자, 이제 앞판 또 디자인 변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옆선 끝나는 곳에서 1.3가량 뒷판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앞판은 처진 분량이 있습니다. 이까지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중복되었죠. 그럼 패턴을 벗길 때 이렇게 한번 벗겨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벗기면서 2번 그려주시면 되고요. 기호로 표시를 한다면 보통 0.5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이 부분이 중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중복 기호라는 뜻입니다. 앞뒤판 똑같이 절개선 끝나는 높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도 2cm. 앞판은 자 너무 위쪽에서 시작을 하면요. 비핏점과 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앞쪽으로 와도 옷이 좀 옹졸해 보여요. 그래서 허리선에 전체 가운데쯤 점을 찍으시고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센터, 프론트, 라인이죠.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과 옆선의 가운데쯤 점을 찍으시고 비핏점보다 1cm 바깥으로 나가세요. 자, 만약에 품이 되게 큰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2cm까지 나가도 괜찮습니다. 중심에서 저는 6cm 떨어졌습니다. 6cm 떨어진 곳에 점을 찍고 곡자를 이렇게 너무 휘어지지 않도록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주는데 역시 한 번에 이쁘게 안 되면 여러 번 자를 대어도 좋습니다. 이 라인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 겁니다. 주머니는요, 허리 정도에서부터 조금 아래까지 위치 팔 길면 더 아래 내리면 되고 아니면 허리선에 맞춰 주셔도 되고요. 저는 허리선에서 4cm 내려왔는 위치에 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4cm. 자, 나중에 너치는 이렇게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수직되도록 너치 표시해 줄 것이고 겨울 옷이니까 아무래도 입구가 좀 큰 게 좋겠죠. 저는 16cm 하겠습니다. 16cm. 주머니도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손바닥이 필요하겠죠. 자, 이쪽에 잘려나가는 이 패턴에 손바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접을 포함해서 그리겠습니다. 시접은 2cm. 자, 2cm, 2cm. 깊이는 13cm에서 15cm 정도 내려가 주면 되겠어요. 저는 손이 작으니까 한 13cm 정도 내리겠습니다. 팔 길거나 손이 크면 더 깊게 내려가면 됩니다. 이 정도로 아몰자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몰자를 다시 이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주머니 연결되었죠. 이제 2cm 올라가는 요 점에서부터 이게 뭐 어떤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저랑 비슷하게 하시려면 저는 한 16cm 정도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6, 17cm 정도 왔어요. 자, 이렇게. 나중에 재단하실 때 여기는 이미 시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cm 자르고 여기는 그냥 선 따라 자르시면 돼요. 오다가 여기 또 1cm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안단. 이렇게 두꺼운 옷은 안단을 어깨에서부터 내려온다면 너무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옷은 어깨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고 보통 요 앞부분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으로 옷을 만들 때는요, 안단을 따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겉감이랑 안단이랑 붙이면서 여기가 두꺼워집니다. 그럴 때는 요 안단을 연결해서 한 번에 재단을 하셔야 되고, 이 위쪽은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바록이 좀 이쁘게 안 쳐져 있는데 이 절개선을 살짝 덮는 위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안감을 전체적으로 넣는다면 폭은 좀 더 좁게 와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단추 낸단에서부터 바로 골선으로 안단을 붙여서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로 자르지 마세요. 안단의 위치는 안감이 없다면 요 선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1cm 위에서 여기서부터 쭉 직선으로 내려가 주면 되고요. 만약에 안감을 넣는다면 이만큼 깊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선쯤에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폭이 6cm였습니다. 그러면 안단은 낸단 부분 더하기 6cm, 즉 총 9cm라는 뜻입니다. 안단이 나중에 이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단 폭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니까 9c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폭만큼 그리세요. 나중에 이 부분을 골선이니까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보면 뒤에 접혔는 안단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안단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쵸? 그래야지 덜 두껍습니다. 여기가. 자, 단추는요, 앞 중심선에 달리는 겁니다. 옷의 한가운데 단추가 달리는 거예요. 옷이 두꺼운 만큼 단추도 나중에 크게 달리겠죠? 위에서 한 2cm 정도 내려오세요. 여기 십자가 있는 곳이 단추 위치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옷은 단추 간격도 넓어야 되겠죠? 12에서 13cm 정도 점을 찍으세요. 일정한 간격. 저는 13cm 간격으로 점을 찍고 총 6개의 단추를 달겠습니다. 여기가 단추의 위치고, 만약에 패턴에서 단추 구멍의 위치를 표시하고 싶다면 여기 십자가에서부터요, 즉 중심에서부터 단추 폭만큼 뒤로 가세요. 만약에 단추 폭이 2.5다 그러면 2.5만큼 일단 선을 그으시고, 그리고 앞쪽으로 0.3 한 번 더 그어주세요. 이런 옷은 단추가 QQ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단추를 QQ라고 합니다. 자, 쭉 가다가 앞쪽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단추 있죠? 이런 단추 구멍. 그래서 이까지는 단추 지름이고, 앞쪽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폭 있죠? 요만큼이 단추 두께입니다. 단추 두께 보통 0.3. 나중에 동그라미 쳐줄 만큼 0.3 나와주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십자가는 단추 달릴 위치고, 단추 지름만큼 뒤로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0.3 한 번 더 그어주세요. 이 모양이 단추 구멍 모양입니다. 진동둘레 잴 때는 0.5mP만큼 빼주시고요. 목둘레 잴 때는 자, 요만큼 재어주세요. 자, 요까지 14cm이고 앞 낸단 부분이 3cm입니다. 즉 목둘레는 이까지 잰다면 전체 17cm가 되는 겁니다. 진동둘레도 이렇게 재어서요, 0.5만큼 빼세요. 뒷진동도 전체 길이를 재어서 0.5만큼 빼주세요. 뒷목둘레도 재어보시면 저는 9.4가 되었습니다. 전체 허리폭의 가운데쯤에 식서 방향 표시를 하시고, F1에는 그냥 저는 이 선 자체를 식서 표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F1. 여기 잘려 나가는 이 부분 가위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F2. 이 부분은 나중에 배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 패턴은 깨끗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비피점 있죠? 비피점 만나는 곳에는 꼭 너치 표시를 해주세요. 항상 너치 표시는 그 선에 직각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양쪽에 서로 만나겠다 그러면 양쪽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는 연습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양장 기능사 시험 칠 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혹시 여러분들 대회 나가실지 모르잖아요. 선 한 번에 이쁘게 긋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 총기장 햄라인 빠졌네요. 햄라인. 자, 이렇게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제 칼라 패턴과 소매 패턴 그려보겠습니다.